자,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시큐하게 만드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내분의 과정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쭉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놓고 시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인트로덕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제가 요 강좌 열 때 같이 또 개설을 해 놓은 게 있어요. 8월 말까지 끝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해도 여러분이 3-4 학년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캐치업을 할 수 있어서 혹시 별도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 주시면 거기에다가 그 강좌에 등록을 해서 쭉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시큐어링 애플리케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시큐어하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크립션에서 데이터를 보관해야만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스토어되어 있는데 프로텍트 되어 있지 않을 때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도둑맞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것을 그 어디 레스트라는 게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한 것도 프로텍팅 돼 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 저장할 때도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저장할 건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크립팅 데이터, 데이터 인크립션이라는 게 unauthorized access를 못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또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게, 하지만 디크립션하면 알 수 있게. 원웨이 인크립션이 있고요. 투웨이 인크립션이 있습니다. 원웨이 인크립션은 인크립션한 밸류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쓰는데 어떤 스페셜 키 값 가지고 나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웨이니까 원웨이 내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리트리브 할 필요가 없을 때, 근데 비교만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패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한번 인크립션 시켜 놓고 나서 혹시 다른 거하고 만나 있을 때 걔도 인크립션 해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투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디크립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키 값을 가지고 나서 이 키 값고 디크립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플레인 텍스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보면 뭐 메디컬 레코드, 개인 정보에 대한 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리나라면은 이게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번호들에 대한 것을 암호화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죠. 우리 대학도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여러분의 웬만한 정보는 전부 다 인크립션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vulnerability, 소프트웨어가 약간 취약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취약한 거를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만 되겠어요. most developer는 이 시큐리티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큐리티 이 vulnerability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그거를 취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vulnerability 패칭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 충분하지 않은 거는 굳이 그거를 인크립션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돈 스토어 이트 하는 게 불필요한 거. 그다음에 가능한 것이 이제 스토어링 데이터가 우리가 클라우드에 이제 요즘은 많이 보관된다는 거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게 거기서 뭐 프라이빗하게 나한테 이거는 당신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컴퓨터는 피지컬하게 클라우드 사업자 거야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인크립돼 가지고 돼 있는 것이 인제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그냥 프로텍트를 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모바일 기반으로서 앱에서 인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포터블 한다는 것이, 그전에 우리가 랩탑보다는 이제 포터블이라
하는 장치가 더 많죠. 태블릿이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기 있는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주순 사람이 그거를 다 보면은 제 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시큐어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데이터 트랜스포팅 할 때 전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데이터 트랜스미션 할 때도 벌너러블 하죠. 누군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SSH라든가 TLS, VPN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인크립션 혹은 뭐 터널링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 대한 게 제가 몇 주 전에 그 엔사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제가 이렇게 리스트한 거 보게 되면 대분해하고 제가 엔사 과정을 같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엔사 모듈 8이 VPN and IPsek이에요. VPN, IPsek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저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Secure Shell이라고 하는 SSH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신에 우리가 거의 접속해 가지고 그 텔넷처럼 접속해서 원격 접속해서 쓰는 서비스고요. TLS라는 게 보통 우리가 SSL이라고 옛날에 Secure Socket Layer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TLS입니다. 지금은 TLS가 더 표준 용어이고 자 TLS를 써요. 여기 보면 SSL보다 더 스트롱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VP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격에서 사이트에 대한 거를 그 untrusted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연결할 때 혹은 사용자 한 사람이 untrusted 인터넷 통해서 내부망 접속할 때 VPN 서비스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SQL에 제일 취약한 게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 뭔가 이게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걸 어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멜리셔스한 SQL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를 간단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의 액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스푸프 아이덴티티 누구인 것처럼 속이거나 existing 데이터를 바꾸거나 컴플리트한 뭘 폭로하거나 내 데이터에 대한 걸 혹은 그리고 훔쳐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아예 디스트로이 합니다. 깨버리거나 그리고 뭐 이도저도 아닐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드민을 자기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태커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SQL 인젝션이고요. 웹페이지에서 인젝션이라는 게 가장 해킹 테크닉의 가장 커먼한 것 중에 하나이고 SQL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웹페이지 인풋에다가 멜리셔스 코드 스테이트먼트 하나 정도, 두세 개 정도, 몇 개를 그냥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인풋에 뭔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가 뭐 할 때 그때 이제 SQL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싹 집어넣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해킹 기술입니다. 여기 그냥 SQL의 일반적인 것인데요. 여기 보면 select statement 써가지고 UID 스트링 집어넣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유저 인풋에서 그걸 패치하는 게 request arg UID. request arg UID에서 여기서 빼내서 거기서 이제 뭔가 something 집어넣는 것이 됐고요. 인젝션에 대한 것이 오레이스 추로 여기 보면 여기 1 집어넣어가지고 1 되고요. UID 기본 유저 프로파일 아이디. 만약에 이거 인풋 밸리데이트가 없으면 롱이라고 해서 그냥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인풋에 UID 2019 5 1 1 이퀄 1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셀렉트 뭐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력하는 거 갖고 스테이트먼트 집어넣는 거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밸리드 하게 되면 리턴 밸류가 그 테이블 값이 이제 오게 되고 이게 왜냐하면 5 1 이퀄 5가 오레이스 true이기 때문에 그냥 리턴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저 프로파일 네임에 뭐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고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려면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랩에서도 이거를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저도 그건 좀 감감을 하네요. 그다음에 보면
배치드 SQL 스테이트먼트 통해서 인젝션하는 거. 배치드라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룹 오버 SQL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 있는 게 세미콜론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그때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 갖고 오고 그걸 딜리트 할 수가 있는 보면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을 디텍트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를 우리 해야겠죠. 이제 방패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some developer에 대한 것이 이런 데이터 밸리데이션 앤 시큐리티에 대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못하도록 그런 단점에 대한 걸 디텍트하고 그 코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툴들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SQL 맵이라든가 SQL 닌자가 있고요. 소스 코드 아널리시스 툴로서는 스태틱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트라는 SAST 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코드 어널라이즈를 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보면 버퍼 오버플로우와 SQL 인젝션 플로우를 찾을 수 있고요. 혹은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이랑 같이 동작을 해갖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쿼리 날라오는 거에 만약에 OR이라든가 유니온이라는 거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블락시키는 거죠. 리퀘스트에서 그런 방화벽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만약에 어떤 밸리드한 건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것도 있죠. 그 쿼리에 대한 것이 왔을 때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태커로 하여금 그 쿼리에 대한 인텐드 체인지를 이제 너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도 거기다 넣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request get name, cost name, query select from user where username 하고 난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먼트로 커넥트 프리먼트 스테이트 쿼리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스트링을 보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실행하는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사전에 오는 인젝션에 대한 것을 절차를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우리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거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코드가 있는지 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인젝션에 대한 것을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 밸리데이션에 대한 걸 화이트 리스트니까 이 값의 쿼리에 대한 것을 오는 거에 대한 것을 적절한 건지 여러 가지 not legal location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legal location에 없으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인풋 밸리데이션 쿼리 리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어프로프리에이트한 가장 적절한 디펜스 방법이네요. 유저 파라미터 밸류라는 것이 타겟 네임하고 같은지 그러면 다 같은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서플라이드 인풋에 대해서 escaping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라스트 리조트처럼 라스트 리조트라는 게 이게 우리 라우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디폴트 라우터라고를 쓸 때 라스트 리조트라고 해서 마지막 휴양지처럼 그러니까 앞에 이것저것 가보고 나서 이제 최종으로 가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다 잘 안 보일 때 이때 쓰는 기술이 되겠고요. escaping walk라고 하는 것이 each DBMS에 대한 것이 one of more character escaping character를 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걸 쓰는 것이고요. 이걸 쓰기 위해서 input escaping 하기 위한 툴들이라든가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그래서 escape
to input일 거예요. escape input 라이브러리. 요것이 이제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큐어한 거를 이제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이제 코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리스트 프리빌리지 권한에 대한 거를 최소화 한다거나 멀티플 데이터베이스 유저에 대한 걸 쓴다든가 SQL 뷰를 쓴다든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그 SQL 인젝션에 대한 것을 디텍트하거나 프리텍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큐어하게 하는 게 OWASP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OWASP,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 앞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걸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는 웹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얘기할 텐데요. 웹에 관련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툴이 있고요. 리소스에 대한 거, 코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큐먼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툴을 쓰는 때 jet 어테크 플락스라고 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디펜던시 체크 툴, 그다음에 디팩토 도도 툴을 써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CRS 코드 룰 셋 줘가지고 그 코드를 하거나 CSRF 크로스에 대한 거, 크로스 소스 뒤에 나옵니다. 그걸 가드하는 기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다큐먼트에서 보시게 되면 베리피케이션 스탠다드에 대한 다큐멘트고 그탑 10, 그다음에 쉿 시리즈, 쉿 시리즈, 그러니까 뭔가 속이는 시트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다큐멘트도 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가 무슨 컨텐츠를 보냈는데 그것이 다른 유저한테 보여지는 그런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어택이에요.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가장 오비어스 버전은 사용자가 그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코멘트를 보낼 때, 근데 이 스크립트를 보낼 때 보면 멜리셔스 액션에 대한 거, 멜리셔스 코드를 집어넣거나 뭘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살짝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더 큰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 역시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맞물려 있는 데이터보다는 유저가 더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서 있던 데이터베이스보다. 이게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리퀘스트 보내는 거 보면은 search result for request word search term 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이 페이지에 뭔가 누군가가 들어가인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그 링크에 대해서 이메일에 대한 링크라든가 멜리셔스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example.com search term 스크립트 여기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뭔가 요 스크립트에 대한 걸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것이 바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에 대한 어택 공격이 되겠습니다. 어떤 버전에 되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스크립트에 대한 거 집어넣는 거죠. 고타라고 해서 그래서 유저가 이런 seeing page of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어떻게 하지?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프렉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어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웹페이지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것이 잘 안 되면 뭔가 이제 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언트러스티드 컨텐츠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이드 스크립트 택,
inside comment, as part of attribute name, as part of tag name, in CSS. 이렇게 이런 거에 로케이션에다가 이걸 잘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some 로케이션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콘텐츠가 보면 태그에 보이거나 혹은 애트리뷰트에 보이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베리어블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컴플리트하는 거죠. 그 콘텐츠에 대한 걸 잘 이제 잘 만드는 거, 정비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프로세스이고요. 그거에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으냐? 어택하는 옵션들이 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걸 따라서 콘텐츠를 잘 정비를 해야만 됩니다. 다른 어택에 대한 것이 뭐냐면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지에 대해서 CSRF라고 하는 불러는 CSRF라고 하는 공격이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유저로 하여금 어택 코드에 대한 것을 뭔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어태커의 그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SRF 어택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게 타겟 사이트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디퍼런트 사이트, 그래서 유저가 already authenticated 한 사이트에 대한 공격이 주 타겟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CSRF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한 것은 보게 되면 어태커가 그 결과를 얻질 않아도 돼요. 그냥 저기 뭐야 그거 가지고 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망가뜨리는 게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프리딕션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나서 그냥 공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막는 방법, CSRF 어택을 이제 가장 막는 방법은 토큰을 이제 히든 토큰을 포함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네임에 대해서 value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 것이 되겠죠. 네. CRS 토큰, 즉 요 토큰에 대한 것이 유저로 하여금 가능한 그 레지메이트 하니까는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합법적인 뭐 이런 거죠. 합법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값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서 히든 토큰 가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사용자에 대한 약간 이 친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야, 믿을 수 있는 사용자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노출되는 거죠, 뭐. 자, 그다음에 OWASP 탑 10에 대한 거. 탑 10에 대한 거 보면 인젝션에 대한 것이 아까 했고요. 브로큰 오센티케이션.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센시티브 데이터가 익스포저, 센시티브 데이터가 이제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XML, External Entity. 이거 XML 퓨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을 이제 브로큰하는 그런 것이 됐고요. 시큐리티에 대한 미스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리핑 앞에 했고요. 인시큐어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하나 시리얼하게 이제 발생하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시리얼라이즈 버전에 대한 것을 어택을 해서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서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려져 있는 취약한 거에 대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로깅,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좀 충분하지 않은 기술을 쓰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탑 10, OWASP의 탑 10에 대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쓰면서 하는 것이 바로 패스워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플레인 텍스트 패스워드를 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것이 이제 해싱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링 패스워드를 어디다 저장하는 것이 약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스토어할 때 약간 테이블을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것에 그 해시 값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를 여러 군데다 두고 나서 그 테이블 만들 때 위험한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토어링 패스워드 플레인 클리어 텍스트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태커가 공격할 수 있고, 어태커는 각 어카운트를 보관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싱에 대한 게 가장 시큐어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집어넣거나 할 때 이게 해시 값을 그냥 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크립토그래피에서 우리가 인티그리티 할 때 쓰는 기술이죠. 인티그리티 할 때. 그래서 컴퓨터 해시라고 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그 해시 값만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인티그리티에 대한 걸 할 수 있듯이 패스워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여기 있는 해싱은 일반적인 인티그리티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중간에 콘텐츠를 바꾸게 되면 해시 값이 바뀌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트 패스워드, 짠 겁니다. 좀 뭔가 패스워드에 대한 유니크니스를 하고 컴플렉시티를 증가하게 해서 솔트라고 하는, 이 솔트라는 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랜덤 데이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해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하나 더 키값처럼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더 그 시큐어 패스워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크립토 해싱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패스워드 스토리지 할 때 그 해시에 대한 펑션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인풋 넣어 가지고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는 게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똑같은 입력값을 두면 똑같은 해시가 나와야 되죠. 입력에 대해서 똑같은 해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입력값이 조금 다르면 그 값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 해싱에다가 솔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패스워드에 대한 하는 기술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어택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솔트가 갖고 나서 완화시키는, 미티게이팅이라는 게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딕셔널 어택에 대해서 그 데미지를 미티게이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에 대한 솔트한 기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픽스드 랭스 스크립토그래피 스트롱 랜덤 밸류를 가지고 나서 솔트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거예요. 솔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픽스드 랭스 크립토그래피 스트롱 랜덤 밸류가 되는 것이고, 이걸 해시 함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값을 그 해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쓰는 명령이 보면 대분의 패스워드, 그다음에 이렇게 솔트 값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오센티케이션 애디셔널 팩터를 해 가지고 하는 다른 팩터를 하는 것이 있죠. 싱글 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방법 가지고 쓰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데 뭐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싱글 팩터 쓸 때 그냥 패스워드에 대한 거 가지고 한다든가 유저 패스워드 하나만 갖고 나서 하는데 이게 약간 불안할 수 있죠. 해커한테 약간 이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크래킹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투 팩터 오센티케이션. 요즘은 투 팩터 오센티케이션을 쓰는 게 좀 있습니다. 패스워드 유저네임 컨비네이션은 뿐만 아니라 다른 것 또 한 가지를 쓰는 거죠. 뭔가에 대한 거를 with the additional being asked to verify identify.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거 아이디 패스워드고 또 다른 것이 있고요.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쓰는 거죠. at least two of mentioned category에서 보면 뭔가 더 하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투 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는 것은 멀티 팩터 오센티케이션은 그냥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팩터가 그냥 2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크래킹 하는 거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패스워드 게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스워드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아 이런 패스워드는 쓰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거를 패스워드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프리 컴퓨티드 딕셔너리 어택,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프리 컴퓨티드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패스워드에 대한 거를 크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장인 것처럼 뭐 비서한테 "야 저기 뭐야 나 지금 급한데 그 패스워드 나 지금 여기 컴퓨터 안 되는데 야 기기가 바뀌어 가지고 안 되는데 우리 패스워드 야 뭐였었지?" 하면서 뭐 엉뚱당통하게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personal convicting or tricking other person 하는 것이 소셜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다음에 휴먼 인플루언스에 대한 6 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레시프로시, 커미트 앤 컨시스턴시, 소셜 프루프, 오소리티, 어 리킹이죠. 그다음에 세크러시. 한번 여러분이 요 휴먼 인플루언스에 대한 6 팩터를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을 여기 나와 있는데, 피싱 우리가 그다음에 피싱 이건 보이스로 하는 거, SMS 피싱, impersonate 제가 아까 얘기한 게 impersonation이에요. 누구인 것처럼 하고 나서 하는 거,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크래킹에 보면 패스워드 스트렝스에 보면 랭스가 갈 수 있으면 길수록 깨기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다음에 컴플렉시티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게 전혀 예측 못하게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 쓰지 말고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놓고 내가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써 놓은 very strong 하고 뭐 다 용건을 다 만족했고요. 심볼, 넘버, 로어 어퍼케이스 다 쓰고요. 이거를 만약에 크래킹할 때 예측되는 게 21년. 근데 문제는 내가 잊어버린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밸리데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것이 단단하게 패스워드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여기 보면은 유저한테 suspicious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행동 안 하고요. 패스워드에 대한 수 리미트를 수를 제한하는 거죠. 패스워드라든가 유저네임에 시도하는 횟수를 제한해 가지고 무한정 여러 번 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니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스탠다드 앤 테크놀로지가 보안 관련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아이덴티티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랩이 여기에 나오는데 앞에서 한 것 중에 보면 패스워드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6 장의 시큐어링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조금 많이 설명 못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리 네다카드의 콘텐츠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길 좀 바라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인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6 장의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조금 천천히 많이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내 주시면은 1 주나 2주 정도는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나서 7-8 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5 장도 지금 메일 온 친구 보니까 많이 못 처음 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 6가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 주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서 진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